안녕하세요. 양리학 챕터 10 Alpha and Beta Receptor Subtypes와 Molecular Basis of Adrenergic Receptor Function 발표를 맡은 딘파켄입니다. 먼저 마우와 콤트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우와 콤트는 캐러컬라민의 메타볼리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자임입니다. 마우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로 프리시냅틱 사이토플라즘에 존재하면서 리업테이크한 일부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해합니다. 컴트는 캐러콜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로 시냅틱 클레프트에 존재하면서 시냅스의 캐러콜라민을 분해합니다. Metabolic Pathway of Catecholam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마오를 포함하고 콤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부신속질 크로마핀 셀은 마오와 콤트 모두 포함합니다. 마오에 의해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보다 안정적인 디하이드록시페닐 글라이코알데하이드로 전환됩니다. 알데하이드 리덕테이스와 교감신경세포와 아드레널 크로마핀 셀에 존재하는 알도스 리덕테이스가 다이하이드록시페닐 글라이코알데하이드를 3,4-디하이드록시페닐 글라이콜로 전환합니다.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3,4-디하이드록시페닐 글라이콜을 3,4-디하이드록시마델릭 애시드로 전환합니다. 이제부터는 편의상 도팩, 돕갈, 도마라고 읽겠습니다. 도팩이 교감신경과 부신수지를 떠난 후 콤트가 도팩을 모팩으로 전환합니다. 알코올과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모팩을 모갈로 그리고 바닐릴 맨델릭 애시드로 전환시킵니다. 바닐릴 맨델릭 애시드를 형성하기 위한 또 다른 경로에 대해 알아보자면 콤트가 노르에피네프린을 노르메타네프린으로 에피네프린을 메타네프린으로 전환시킵니다. 마우가 노르메타네프린, 메타네프린을 몹갈로 이어서 바닐릴 맨델릭 애시드로 전환합니다. 부신속질 크로마핀셀의 마우와 콤트 중 콤트는 막 결합 형태인 아이소폼을 가집니다. 이는 다른 조직보다 캐러컬라민에 대한 친화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크로마핀 세포의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저장 소포에서의 누출은 노르메타네프린과 메타네프린의 생성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때 생성된 노르메타네프린과 메타네프린이 각각 신체 순환의 90%와 25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신경 외 조직의 대사는 교감신경세포 또는 부신속질에서 내인성으로 생성된 노르에피네프린의 총대사의 25% 정도로 적게 기여하는 데 비해 외부 투여 캐러컬라민의 제거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Classification of Adrenergic Recepto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renergic Receptor 또는 Adrenoceptor라고도 합니다. 이는 신체에서 생성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많은 캐러컬라민뿐만 아니라 베타블로커스, 베타2 아고니스트, 알파2 아고니스트가 결합하는 G-protein coupled receptor의 한 종류입니다. 캐러컬라민과 아드레너직 리셉터의 결합을 통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며 결과적으로 fight or flight response로 기능합니다. 이는 공확장, 심박수 증가, non-essential organ의 blood vessel의 constriction과 골격근의 blood vessel의 dilation을 일으켜 혈류를 이동시킵니다. 레이몬드 알퀴스트의 아드레너직 리셉터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상이한 반응에 따라 알파와 베타 리셉터를 구분하는데요. 캐러컬라민이 각각 흥분성 반응과 억제성 반응을 생성하는 평활근 수용체에 대해 명칭 알파와 베타를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알파와 베타 리셉터의 매개 반응을 정의하는 효력의 서열 순서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알파와 베타 리셉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파 리셉터의 분류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초기 분류에서는 헤테로제니티가 존재하는 알파 리셉터를 펑셔널, 아나토미컬한 기준들을 통해 분류합니다. 알파1 리셉터는 신경말단의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한 포스트 시냅틱 익시테토리 이펙트, 알파2 리셉터는 신경말단의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한 프리시냅틱 이니비토리 이펙트입니다. 하지만 알파1 수용체가 프리시냅티컬 부위에 존재하는 증거가 없는 것에 반해 알파2 수용체는 포스트 정셔널, non 정셔널 부위에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뇌에서 포스트 정셔널 알파2 수용체 자극에 의해 중추신경계로부터의 교감신경 자극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아나토미컬 컨셉이 폐기되고 파마콜로지컬, 펑셔널 분류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알파 앤드 베타 리셉터 subtype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리셉터는 클로닝을 통해 세부적인 분류를 행합니다. 알파1 리셉터는 알파1A, 알파1B, 알파1D, 알파1L, 알파2 리셉터는 알파2A, 알파2B, 알파2C로 나뉩니다. 알파1L은 선택적 기량제인 프라조신과 5메틸유라피딜의 친화력이 낮지만 탐슬로신과 실로도신의 높은 친화력을 보이는 현상에 기초하여 정의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종의 수많은 조직에서 확인되었고 혈관과 하부 요로에서 평혈근 수축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클로닝이 불가능하여 현재는 알파1A의 두 번째 표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알파1은 GQ와 결합하고 IP3 DAC pathway에 해당하며 blood vessel의 vasoconstriction을 유발합니다. 또한 비뇨생식기 평혈근의 작용에 수축을 유발하고 샘에 작용하여 분비를 유발하며 GI 트랙에 작용하여 이완을 유발합니다. 또한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를 유도합니다. 알파2는 GI, GO에 결합하며 ACCAMP pathway이며 Free Junctional Nerve Ending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하고 뇌에서 심파테틱 플로우를 억제하며 이자이 베타셀에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혈소판에서 혈소판 응집 억제를 수행합니다. 알파1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자면 알파1 리셉터와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결합합니다. 이때 에피네프린이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집니다. 알파1 리셉터와 결합된 GQ 단백질은 GDP를 GTP로 전환해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된 GQ 단백질은 포스폴라이페이즈 C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포스폴라이페이즈 C는 PIP2를 IP3와 다이아실글라이서롤로 분해시킵니다. 다이아실글라이서롤은 프로틴키네이즈 C를 활성화하여 결과적으로 칼슘 이온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IP3는 활면세포체의 칼슘 이온의 방출을 촉진시킵니다. 세포 내 칼슘 이온의 농도의 증가는 민모니근의 수축을 유도합니다. 알파1 메커니즘 GI 트랙의 경우 활성화된 포스포라이페이즈 C는 PIP2를 IP3와 다이아실글라이서롤로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대신 칼륨 채널을 통해 양이온인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과분극이 발생해 민모니근이 이완됩니다. 알파2 메커니즘에 대해 보자면 알파2 리셉터와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결합합니다. 이때 에피네프린이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집니다. 알파2 리셉터와 결합된 GI 단백질의 G-알파-I 서브유닛이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작용을 저해합니다.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의 작용은 ATP를 CAMP로 바꾸는 것을 저해하는데
이는 CAMP의 pKa 활성을 저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포 내 칼슘 이온의 농도가 감소해 신경전달 물질 분비 감소하게 됩니다. Gβ-I와 Gγ-I 서브유닛은 칼슘 채널에 작용하여 칼슘 이온의 과분극을 유발합니다. 알파-1A는 스켈레털 머슬의 아테리올이나 그 외 여러 혈관의 바소컨스트릭션, 심장의 구성과 성장에 관여하고 알파-1B는 주로 심장에 많이 분포하고 심장의 구성과 성장에 관여합니다. 알파-1D는 아오르타와 코로나리스의 바소컨스트릭션, 알파-2A는 교감신경 억제와 스켈레털 머슬의 프리캐필러리 베슬의 바소컨스트릭션, 알파-2B는 알파-2 바소컨스트릭션의 주요 메디에이터, 알파-2C는 DA 뉴로트랜스미션이자 부신속질의 호르몬 분비 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타 리셉터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닝을 통한 세부적인 분류로는 베타 리셉터는 베타1, 베타2, 베타3, 베타4로 나누어집니다. 베타4 수용체의 존재가 제한되었지만 클로닝이 되지 않았으므로 베타4 수용체는 현재 베타1 수용체의 친화성 형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베타1은 심장, 신장, 지방세포, 뇌줄기, 척수 등에 존재하고 심장에서 박동수, 전도속도, 심근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신장의 적스타글로머룰러 셀에 작용하여 레닌 릴리스를 증가시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베타2는 심장, 폐, 신장, 혈관, 골격근, 소화계 근육 등에 존재하며 기관지 이완, 혈관 이완, 자궁 이완, GIT 이완, 이자에서 글루카곤 분비 촉진, 방광 이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타3는 지방조직, 소화계, 심장에 존재하고 방광의 디트러소머슬에 발견되어 이완을 촉진시킵니다. 베타1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자면 베타1 리셉터와 노로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결합합니다. 베타1 리셉터와 결합된 GS 단백질은 GDP를 GTP로 전환을 통해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된 GS 단백질은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는 ATP를 CAMP로 바꾸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CAMP의 pKa 활성화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세포 내 칼슘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심근수축력, 심박동수가 증가합니다. 베타2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자면 베타2 리셉터와 노로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결합합니다. 베타2 리셉터와 결합된 GS 단백질은 GDP를 GTP로 전환을 통해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GS 단백질은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는 ATP를 CAMP로 전환을 촉진시킵니다. CAMP의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키네이즈의 활성화가 비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민무늬 근육의 이완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베타1은 포지티브 심장수축력, 심박수의 주요 메디에이터이고 베타2는 스무스 머슬의 이완과 스켈레털 머슬의 하이퍼트로피, 베타3는 방광평활근 이완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출처로 사용하였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